저도 그렇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 특히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안을 한다거나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좀 무섭거든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거절을 많이 당하죠. 우리 세일즈인들이, 영업인들이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 거절을 자꾸 받다 보면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떨어지냐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이에요. 자기 존중.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게 자존감인데, 거절을 계속 받고 상처를 받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안을 하러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떤 분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객이 무서워요. 고객이. 무서워서 제안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을 높이셔야 고객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고 세일즈 업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즈 영업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굉장히 아주 포멀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출근이에요. 출근. 이거는 뭐 지겹도록 들으셨잖아요. 뭐 출근해라, 출근해라. 근데 이거는 꼭 뭐 출근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보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출근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만약 8시면 8시, 9시면 9시. 내가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아니면 그 시간을 잘 지킬수록 본인과의 약속을 잘 이행한 겁니다. 우리가 뭐 고객이랑도 약속을 잡고 아니면 어떤 목표도 잡고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이나 계획을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나 계획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이행을 하거나 지키면은 기분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출근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9시까지 나는 출근하겠다 라고 정하면은 내가 9시까지 무조건 출근하는 겁니다. 더 일찍 나올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9시에 나오면 내 자신이 정해놓은 약속을 지킨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고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내 자신과 약속을 지키고 사소한 것을 지키시면은 거기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영업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보다 하루를 먼저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군대에서 이런 말 있죠. 이겨놓고 싸운다.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근을 빨리 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지킬수록 자존감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항상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전부 다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육은, 이런 게 좀 별로야. 저 교육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교육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교육이든지 내가 배워갈 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어떤 교육도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듣다 보면은 한 가지 계속 쌓이겠죠? 그 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원을 그리게 됩니다.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 전부 다. 다 연결되면은 결국에 그때부터 전문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갑. 고객은 정보를 모르죠. 내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최신 정보를.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고객은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달까지 이거 됩니다. 고객은 모르죠. 나는 알고 있죠. 내가 갑이 된 거예요. 내가 고객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거절 처리 두렵지 않아요. 내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 세상에 쓸모없는 교육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조건 참여하셔서 전문성을 꼭 기르시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동료 설계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회사에서 상품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우리는 GA니까 그렇죠. 각 보험회사에서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안 듣는 이유가 뭐 항상 자기네 회사가 좋다, 자기네 회사만 좋다라고 하고 너무 영업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좀 무리한 교육을 무리한 상품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안 그렇지만 어떤 회사는 아예 교육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방금 세상에 나쁜 교육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났다고 하죠.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입니다. 라고 회사별로 다 말해요. 다. 그런데 저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각 회사별로 자기네 회사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회사는 우리는 대장 전방내암도 일반암으로 줍니다. 어느 회사는 우리가 유사암을 제일 많이 줍니다. 어느 회사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우리가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다 잘 주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각 회사별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회사의 장점, 어떤 회사의 장점, 어떤 회사의 장점. 그러면은 우리는 원수사 아니죠? GA죠? 그럼 이거예요. 상품을 쪼개세요. 상품을 쪼개세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종합보험으로 다 구성하지 말고 암 맛집, 혈관 맛집, 운전자 맛집 각각 여러 가지로 각 회사의 장점만 모아서 제안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설계도 모르고 각각 하려면 손이 많이 가요. 손이.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양복도 기성복 있고 수제 양복 있죠. 어디가 비싸죠? 수제 양복이 비싸죠. 왜 수제 양복이 비싸냐? 한 땀 한 땀 나에게 맞춰서 입혀줬기 때문에 그 옷은 오래 입고 나한테 딱 맞죠. 그쵸? 그러면은 보험도 수제로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비싸게 팔면 됩니다. 비싸게. 물론 비싸게 팔라는 게 아니라 더 고객이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특성에 맞게 운전을 오래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장암에 어떤 가족력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대장전방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를 추천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구성해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맛집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황정민 씨 있잖아요. 수상소감. 저는 숟가락만 들었을 뿐이고 맛집을 잘 차려줘서 저는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각 회사의 교육을 다 잘 들으셔야겠죠. 각 맛집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무조건 좋다 안 좋다를 보지 마시고 그 회사의 강점,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고객을 거절하라입니다. 고객을 거절하라.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분류의 고객들이 있죠. 되게 착하고 좋고 나한테 호감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무례하신 분도 있어요. 비호감이신 분들도 있고 말을 막 하시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신 분들 있죠. 4시간에만 맞춰라. 그쵸? 나는 일요일 5시밖에 안 된다. 네가 와라. 근데 전라도 어디 그런 데고 그런 경우 있죠. 그쵸? 처음 세일즈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으신 세일즈맨들은 그런 고객한테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고객들한테 다 맞췄는데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거 보험료 비싸. 안 할래. 나 이거 필요 없어. 안 할래.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다 맞췄는데 모든 걸 다 했는데 내 모든 희생을 다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러신 분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성향과 인성이지 나와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분들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아니고 다른 세일즈맨이 봐도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요. 가족들한테도 무례하게 하는 경우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이 초장기 상품이죠. 한번 가입하면 30년, 50년, 심지어 종신 보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신토록 그 고객을 케어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프면은 병원비 청구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돌봐드려야 될 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고객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존감 떨어지고요. 상처받아요. 그러면 모든 고객을 내가 다 보험 계약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내가 DB를 이번 달 10개 받았다. 이 10개 받은 사람 돈 아까우니까 내가 계약 어떻게든 다 하겠다. 1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이라도 받겠다. 절대 버리세요. 그 생각을. 절대 안 됩니다.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거나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저 오늘 상담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나오세요. 그분이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보험이라는 것도 고객과 설계사의 궁합이 있습니다. 그 궁합을 잘 맞춰야 되는데 궁합이 안 맞는 고객을 만나면 결국에는 나중에 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거절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면 나는 바로 나올 거야. 박차고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말투가 뭐 무례하거나 뭐 어떻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정리해드리면 영업인의 자존감 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출근, 자기와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 모든 교육을 다 참여하셔서 강점을 쏙쏙 뽑아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릴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들으시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고객은 거절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3가지 잘 활용하시면은 자존감 높이면서 오랫동안 세일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더 풍부하고 더 재밌는 정보로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메가리치 포더 VIP 본부 보험방송 전문가 전병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